청년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온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돼요. 또 재판 시작되지 않겠어요? 벌금이 나오는지 감옥에 가야 되는지 그 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런 게 나타났다면 이 법적 책임을 지고 또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감옥 갈 수도 있다. 이거 박용진 의원님. 네. 이해찬 대표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은 함구하라라는 이른바 지시를 했지만 강창일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함구하라고 한 적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조간신문들은 해석했습니다만. 해석이죠. 예. 기자들의 해석이고요. 개별 의견 개진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단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자진 사퇴 언급을 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당 의견이 이렇게 기우는 거냐 그랬는데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본인 해명을 듣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이런 타이밍을 이제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 고발인 신분으로 이 자신이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다 열어봤을 거고 자금 추적과 관련해서 전부 다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본인 해명도 듣지도 못하고 또 자료를 갖고 있지도 못한 저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가지고서 사퇴해라 말아라 이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겠냐라는 말씀인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제가 드렸던 말씀 회계 투명성 그거는 대기업도 사회단체도 법인도 그리고 하다못해 동네 조기축구에도 다 똑같이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창일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의원지 이제 불출마를 하셔서 물러나시긴 합니다만 한일 의원연맹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일본 통이다. 일본 통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 상당히 강하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일본의 이른바 지한파 의원뿐만 아니라 아베 측근들을 만나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배신감이랄까, 일종의 허탈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윤미향 감옥 갈 수도 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와 그리고 또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운동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국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 동의와 합의가 좀 없이 오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지적을 다시 하신 것 아닌가. 강창일 의원께서. 예, 그래서 예. 강창일 의원의 그 지적은 지적이고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일거에 이 해명들을 하셔야 될 거고 검찰 가서 하기 전에 바라건대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운동을 책임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하는 자리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강창일 의원이나 김용춘 의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박용진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극우 친일 단체의 바로나 음모인지 아니면 박용진 친일이냐? 정말 일본 예. 일반 시민들의 상식, 정말 상식적인 문제 제기인지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정말 이런 문제 갖고서 이렇게까지 서로 나눠져서 싸워야 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픕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예.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1. 정치권이 입대지 말자. 요거였고요. 2.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 편 감싸기, 내 편, 네 편 갈라서 가는 문제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일이 가버리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 넥타이 색이 비슷하시군요. 다음엔 파란색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기류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용수 할머님의 거부감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른바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수 할머님이 배고프다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은 걸로 할머니도 밥을 사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당이지만 최민희 의원은 박용진 혹은 강창일 의원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네. 내가 배가 고팠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했다. 거기서 모금된 돈으로 예.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거부감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할머님들을 위해서 모금한 모금액으로 할머니들이 배고프신데 밥 사줘서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합리적 추론이 아닌 진영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궤변 혹은 기적의 논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그렇게 최민희 전 의원이 말을 하니까 아니 그렇게 투명하게 기부금을 뭐 처리할 것 같으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회계상의 오류와 누락이 있었냐고 대번에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밥 한 끼를 왜 못 사줍니까? 당연히 그 집회에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다 듣게 했고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나중에 저녁에 끝나고 밥을 먹고 그거를 회계 처리하면 되죠. 예.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기부금을 할머니 밥 사주는데 못 쓰는지 또 그것이 왜 섭섭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진영 논리죠.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 혹은 윤미향 측을 지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나온 거고요. 좀 화가 나는 게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이나 혹은 민주당에서 좀 미리 좀 사전에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뭐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뭐 여론이 뭐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물고 뜯어서 막 그 정의원 정대협의 대의가 훼손될 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윤미향 당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발언을 좀 자제해라 입장을 뭐 나중에 정리하겠다 좀 기류를 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은 뭐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당초에 그냥 회계부정 정도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가장 좋았을 일이 지금 뭐 이 운동 3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그냥 다 무너지고 운동의 대의 자체도 막 훼손되고 심지어 할머니의 말도 못 믿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꼭두각시처럼 백무새처럼 누가 써준 것을 그냥 외워서 말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그 점이 너무 화가 나고 아쉽습니다. 예, 기부금으로 할머님들의 식대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최민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과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안성 쉼터에서 놀고 먹은 건이라고 반문을 했고요.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막힐 궤변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 나온 오늘 김수경 교수도 이것은 궤변이다라는 개인 의견이시죠? 네네. 판단은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명 기자, 예. 일단은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할머니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최민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미 김수경 선수가 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기부금 진짜 사용에 있어서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할머니를 위해 쓰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았는데 그걸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문제가 된다는 발언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수 할머니가 모금 활동에 뭐 본인 생각을 동원됐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동원됐다 생각을 하셨는데 모금 활동한 이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사달라 그런데 돈이 없다 얘기했다는 게 꼭 기부금을 써달라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인정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인정의 그렇게 문제. 우리가 동원되고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표현을 그대로 빌면 정대협이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섭섭함을 표현한 건데 그거를 이해 못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정대협의 문제 가장 핵심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대협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활동을 독점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분들은 정대협이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또 정대협이 우리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와서 보니 더 화가 많이 난다. 이것이 지금 문제의 본질인 건데 자꾸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